만 해결이 되면 어지럼증의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네. 다른 어지럼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해결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의 또 숨은 질환이라고 얘기를 네네.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일어나다가 이게 어지러워. 네. 뭐 똥 누다가 쓰러져. 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뭐 기립성 저혈압 뭐 이 정도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런 증상들을 총칭해 가지고 어지럼증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지럽다 이건 뭐 흔히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지럼증의 뭐 사전적인 정의 네. 어떤 게 어지럼이다 이걸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어지럼증 자체는 진단명도 어지럼증인데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내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표현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지러워서 왔어요.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붕 뜬 느낌인지 아니면 어지러운지 아니면 아찔한지 그거는 이제 어지러워요 이러면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답은 항상 어지러워서 왔어요가 이제 환자분들의 대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증상만 잘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지 붕 뜬 느낌인지 아니면 아찔한지 특히 중요한 거는 의식을 잃었는지 의식을 중요하죠. 잃지 않았는지 네. 이게 가장 진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네. 아니 내가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평형 감각이 좀 떨어졌다.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지럼증 하면 이제 노인 특히 이게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한 20%는 이제 어지럼증을 수시로 느낀다고 되어 있고 수시로? 네네. 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빈도수는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지럼증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가 않고 우리가 어지러우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거나 갑자기 그렇죠. 또 낙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병원을 가보면 특별한 진단명이 또 안 나와요. 네, 나는 어지럽고 내가 일상생활이 불편한데도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옆집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자. 네, 첫 번째.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응급 상황일 수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내가 이석증이었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먹으면 좋아져. 네. 그러다가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특히 병원을 바로 가셔야 되는 경우면 갑자기 생긴 거. 근데 갑자기 생겼는데 증상이 이거는 너무 심한데 이러면 바로 달려가셔야 되고 특히 면역이 저하된 분들 그리고 뭐 암 환자인 경우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외상을 입은 경우 그러면 충격이 있어가지고 좀 미세하게 출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터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환자분들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은 우리 혈액을 굳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외상해도 금방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는 약들 때문에도 우리가 어지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마냥 어지럽다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듣다가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긴 시간 요 통해서 어지럼증은 이제 라이브로 네. 우리가 추석 끝나고 네. 한번 다시 진지하게 좀 네. 깊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지럼증이 보통 이제 뭐 60대 이상이면 수시로 생긴다는데 네. 요즘은 나이가 젊은 여성한테도 이게 수시로 네.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고 네. 이게 일어나면서 어지러워요.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걸을 때도 어지러워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 이렇게 막 빙빙 돌 것 같지만 실제로
살짝 이렇게 어지럽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약간 귀찮기는 하고, 네. 이런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 평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나누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개가 대부분 섞여 있는 형태고, 섞여 있어요. 네,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네. 공통 분모는 네. 결국에 신경의 문제고, 신경 중에서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결국에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도 자율신경, 평형을 관장하는 것도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의 문제가 결국에 그분의 취약한 평형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취약하게 만들면서 결국 이런 섞여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자율신경에 문제가 됐을까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뇌를 제일 첫 번째 네.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 뇌 검사를 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러면 이제 뭐 귀에 네, 네. 이제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뇌나 귀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율신경의 문제가 네. 아주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자율신경은 그럼 아까 혈액순환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됩니까? 일단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뭔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리플렉스, 반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이런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지럽다는 출력을 얻었다. 그러면 덜 어지럽게 하는 약만 먹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겠죠. 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신경의 문제, 그리고 입력값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 출력이 어지럽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이 입력값들이 뭔가 문제가 되고 있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담당하거나 나의 혈액순환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값들은 어디서 오냐? 하나는 눈에서 나오고요. 네. 하나는 귀에서 나오고, 네. 하나는 전신의 근육과 그리고 관절, 인대 이런 우리 고유감각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정상으로, 특히 중력하에서 내가 최적의 조건으로 버틸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결국에 입력값이 되는데, 신체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죠.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자, 눈은 정상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리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석증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뇌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결국 이 고유감각, 즉 그 근육과 관절, 인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평형하고 관련된 감각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결국에 뇌로 보내서 평형을 만들고 순환을 돌리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어지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근육이 문제가 되고 관절이 문제가 되며 또 자율신경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 되냐? 이 공통 분모가 이 신경 길이에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일단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드실 것 같고, 네. 이거는 진짜 약만 먹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네. 네. 내가 이제 약 먹어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있네. 이걸 그렇죠. 좀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우리 쉽게 말하면 신경길은 척추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의 불균형과 그 관절의 불안정성이 결국에 어지러움을 만들어내는데 약을 먹은다고 해서 밸런스가 좋아집니까? 아니죠. 밸런스에 안정이 생깁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약은 단순히 덜 어지럽게 하고 조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약일 뿐이지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이라는 거죠. 네. 어디서 오는? 척추에서 오는 불안정한 힘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뭐 척추라고 하면 이해가 또 덜 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이 되면 굉장히 어지럽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자목, 거북목이 되면 어떤 자세가 되죠? 고개를 이렇게 숙인 자세가 되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는데 뇌가 평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목이 계속 뻐근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뭉쳐있다는 뜻이고, 근육이 뭉치면 관절들은 또 조일 거 아닙니까? 그럼 관절들에도 계속 부담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서 평형하고 관련된 이 정보들의 교란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로 가는 결국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야지 어지럽지가 않죠.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혈관이 잘 열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혈관이 탄력적이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액량도 충분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관을 조율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신경의 이름이 자율신경이고, 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 새우등. 이렇게 돼 있으면 세트로 혈액순환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생기면서 거기서 오는 결함된 정보들이 계속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약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목을 바로 세우고 목의 관절의 안정성만 만들어줘도 이게 한꺼번에 좋아지는, 이런 쉽게 말하면 가성비의 네. 가성비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네. 아니면 평형에 문제가 있나를 또 이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검사를 네. 해도 별 이상이 없고, 네. 뭐 심장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네. 뭐 약도 지금 잘 먹고 있고, 혈압도 네. 조절 잘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지러우면 대부분은 원인이 없어요. 네네.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네네.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뿐이지, 그런 원인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서 네. 좀 찾아보면 반드시 원인은 찾을 수 있다. 원인 찾으면 이제 수정을 하고 네.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럽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 실제 이 어지러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평상시에 두통도 있었고 뭐 특히 이제 위장 장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이게 호흡이 좀 짧거나 좀 답답한 느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뭐 두근거리고 뭐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거는 진짜 목 어깨 막 여기 뻐근하고. 뻐근하고 네. 불편해요.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인 증상인데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 네. 이런 문제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네. 똑같은 문제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주면 네. 나머지는 끝.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네. 두통도 없어지고 뭐 그다음에 불안한 네. 거, 뭐 가슴 답답한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동시에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통계도 한번 찾아봤어요. 통계를 네. 찾아봤더니 어지럼증하고 관련된 약물들이 과연 1년에 얼마나 평균 처방이 되느냐 봤더니 네. 200일 이상인 약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네. 200일 이상의 약을 어지럼증과 관련된 약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환자 개개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개는 그 약들이 은행잎 추출, 네. 뭐 혈액순환 개선제, 뭐 이런 항불안제,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약들이 혈액순환을 잘 개선을 시켜주려고 해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완전히 뚝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탈수가 있다. 그러면 또 효과가 완전히 뚝 떨어지게 되는 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찾아서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네,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나이가 들면은 뭐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네, 네. 꼭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 이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같이 동시에 좋아지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이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